남편과 40년, 혼자 5년, 75살의 인생 역전 스토리. 프롤로그. 빈 의자 앞에서. 오늘도 남편이 앉던 의자는 비어 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문득문득 그 의자에서 신문을 보며 안경을 고쳐 쓰던 남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보. 혼자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쳐 돌아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저는 올해 75살 김미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동네 할머니일 뿐이지만 저에게는 40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한 사람의 여자예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웃음을 찾아가는 그런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요. 일막 그날이 오기 전까지. 결혼한 지 40년.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바빠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남편 박정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며 운동을 하고 8시에 아침을 먹고 9시에 출근하는 그런 규칙적인 사람이었죠. 미영아, 오늘 뭐하고 지냈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항상 하던 첫 인사예요. 별거 아닌 일상을 물어보는 건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별거 없지, 시장 갔다 오고 청소하고. 그런데 당신은 오늘 어땠어? 나도 별거 없어. 회의하고, 서류 정리하고. 그래도 집에 오니까 좋네. 이런 시시콜콜한 대화들이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그냥 평범한 대화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더 정신없었죠. 큰아들 성민이와 작은딸 지영이를 키우느라. 남편은 바깥일, 저는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 그때는 하루가 48시간이어도 모자랐어요. 엄마 배고파. 엄마 숙제 봐줘. 아이들이 때를 쓸 때면 남편이 나서서 달래주곤 했어요. 자, 아빠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옛날 옛적에. 남편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이 깔깔거리는 소리. 그런 소리들로 가득했던 우리 집이었어요. 아이들이 대학 가고 결혼하고 집을 나간 후에도 남편과 저는 여전히 함께였어요. 이제는 둘만의 시간이었죠. 미영아, 우리 여행이나 갈까? 아이들 다 컸으니 이제 우리 시간을 가져도 되겠어. 은퇴를 앞둔 남편이 한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여행이고 뭐고 아이들 뒷바라지에만 신경 쓰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좋아. 제주도나 한번 가볼까? 제주도만? 일본도 가고, 유럽도 가고. 우리 할 일 많아. 그런 계획들을 세우며 웃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요. 은퇴하고 나서 남편은 더욱 다정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놓고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같이 드라마를 보곤 했어요. 미영아, 내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바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여유가 생기니 더 고맙네.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시작이야. 손주들도 보고 여행도 가고.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막 폭풍 전야.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어요.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잠을 많이 자도 계속 피곤하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했어요. 67살이면 피곤할 만도 하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볼까? 종합검진이라도 받고. 아니야, 괜찮아. 며칠 푹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밥맛도 없다고 하고 자꾸만 누워만 있으려고 했어요. 정수야, 이거 정말 병원 가야겠어? 이상해. 결국 강제로 끌고 간 병원에서 그 끔찍한 진단을 받았어요. 위암 3기입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도 보였고 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도 느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원이 집이 되었고 치료 스케줄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 항암 치료가 남편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미영아, 너무 아파.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20kg나 빠진 남편을 보는 게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괜찮아, 여보. 힘내. 이것만 견디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 간병하느라 밤잠을 못 자고 병원과 집을 오가느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였어요. 아이들은 와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각자 바쁜 생활이 있잖아요. 결국 대부분은 제가 감당해야 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간병인이라도. 아니야, 성민아. 엄마가 돌봐야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1년 반 동안의 투병 생활.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아서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미영아,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좀 나아지는 것 같아. 그래, 여보. 우리 이제 다시 예전처럼 살아보자.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산막 가장 어두운 밤. 미영아, 새벽 3시 남편이 저를 깨웠어요. 평소보다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왜? 어디 아파? 숨이 잘 안 쉬어져.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고 나니 이미 해가 뜨고 있었어요. 전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정신이 아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입원한 남편 곁을 하루도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번갈아가며 와서 아빠를 돌봤어요. 손주들까지 와서.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5살 손녀 서연이가 남편 손을 잡고 하는 말에 남편도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서연아,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남편의 마지막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진통제를 써도 아픔을 참기 어려워했고 점점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 곁에 있었어요.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해주고 때로는 같이 옛날 사진을 보기도 했어요. 여보, 기억나?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응. 기억나. 그때 당신이 너무 예뻤어. 지금도 예쁘다고 해야지. 지금도 예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영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그런데 혼자 남겨둬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고맙긴. 나도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앞으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잘 살았고 잘 살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장에서의 3일간 정말 악몽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의를 표해 주었지만 정작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머니 이제 집에 가셔서 좀 쉬세요. 성민이가 저를 집으로 데려갔을 때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떠났구나. 이제 정말 혼자구나. 사막 절망의 늪.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공허함. 설명하기 어려워요.
남편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고, 남편이 쓰던 컵도 그대로 있고, 남편이 읽던 신문도 그대로.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정작 남편은 없었어요. 첫 번째 밤이 가장 어려웠어요. 40년 동안 옆에서 잠든 사람이 없다는 게, 침대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차가운 줄 몰랐어요. 여보, 어디 갔어? 혼자 중얼거리며 울기만 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아침이 되어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아침을 해줄 사람도 없고 잘 잤어? 라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머니 밥 드세요.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와서 챙겨주려고 했지만 밥맛이 있을 리 없었어요. 모든 음식이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TV를 켜놔도 소리만 들릴 뿐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책을 펴놔도 글자만 보일 뿐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남편 사진만 바라보며 지낸 적도 많았어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라고 혼자 두고 갔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러웠어요. 미영아, 너무 슬퍼하지 마. 정수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래, 미영아. 이제 좀 추스리고 살아야지. 좋은 말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때는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재미있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세요. 아버지도 걱정하실 거예요. 지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아. 엄마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체중도 10kg나 빠졌어요.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이고 낮에는 기력이 없어서 누워만 있고 그런 생활이 1년 가까이 계속됐어요. 어느 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위고 생기 없고 나이도 10살은 더 들어 보이고. 이게 나야? 그때 문득 남편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앞으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잘 살아. 꼭 잘 살아. 잘 살라고 했는데 지금의 제 모습은 정말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오막 첫 번째 발걸음. 변화의 계기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는데 봄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겨울 내내 꽁꽁 닫아두었던 창문을 오랜만에 열었는데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 봄이 왔구나. 그때까지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매일매일이 똑같아서.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보는 게 하나의 일과가 되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뭔가 달랐어요. 며칠 후에는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키우던 화분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 이걸 이렇게 방치했구나. 남편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우던 화분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을 주고 죽은 잎들을 정리해주니 며칠 만에 조금씩 생기가 돌더라고요. 새순이 나는 것을 보니 뭔가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용기를 내서 마트에 가봤어요. 1년 만에 제대로 된 외출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어지러웠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장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나도 뭔가 먹어야 하는구나. 건강해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든 건 첫 번째 발걸음이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밖으로 나간다는 게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미영아, 어디가? 미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는데 대답하는 것조차 어색했어요. 1년 동안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인사를 하고 간단한 대화를 하고. 미영 씨, 요즘 좀 어떠세요?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야죠.
정수 씨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그런 말들이 예전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조금씩 위로가 되더라고요. 육막 작은 도전들.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변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시작한 게 운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집 앞만 돌고 들어왔는데 점차 거리를 늘려서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었어요. 미영 씨 요즘 건강해 보이네요. 고마워요. 운동을 좀 시작했거든요. 걷다 보니 동네에 이런 곳도 있고 저런 곳도 있다는 걸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40년을 살았던 동네인데 모르는 곳이 이렇게 많다니.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기로 했어요. 어르신 요가 교실이 있는데 참여해 보시겠어요? 처음 가는 날은 정말 떨렸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는 분이네요. 네, 김미영이라고 해요. 저는 이순이에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잘 부탁해요. 순이 언니는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낸 분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죠. 처음에는 저도 나오기 싫었는데 나와보니 좋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나왔어요. 요가를 하면서 몸도 조금씩 유연해지고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미영 씨 오늘 점심 같이 할래요? 네, 좋아요. 점심을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어요. 힘들 때는 혼자 참지 말고 우리한테 얘기해요.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정말 고마운 말이었어요. 몇 달 후에는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림에 관심이 있었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해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어르신들 오늘은 꽃 그림을 그려볼까요?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뭔가에 집중한다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미영 씨 색감이 정말 좋네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받는다는 게. 집에 돌아와서 그날 그린 그림을 남편 사진 옆에 놓아두었어요. 여보 어때? 내가 그림도 그려.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 남편이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왠지 기뻐할 것 같았어요. 칠막 새로운 관계들.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점점 가까워졌어요. 순이 언니 외에도 영자 언니, 정자 언니.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이었어요. 우리 정기 모임을 만들까요? 순이 언니가 제안했어요. 무슨 모임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요? 좋네요. 그렇게 새싹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었어요. 첫 번째 모임은 순이 언니 집에서 했어요. 각자 음식을 하나씩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었어요. 미영 씨가 만든 잡채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그런 말을 해도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추억으로 남편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도 다 남편들이 좋아하던 음식들 가져왔어요. 오늘은 남편들이 함께 있는 것 같네요. 영자 언니의 말에 모두들 웃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해 주기도 했어요. 요즘 성민이가 재혼을 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였어요. 아들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겠지만 그건 미영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맞아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끼리 지내는 것도 좋잖아요. 친구들의 말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들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대신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면 되잖아요. 순이 언니의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두 번째 모임은 동네 식당에서 했어요. 함께 밖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아줌마 여기 삼겹살 더 주세요. 언니 너무 많이 시켜요.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이야. 그렇게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세 번째 모임에서는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어떤 영화 볼까요? 코미디 어때요? 웃을 수 있는 거로. 좋아요.
영화관에 간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본 마지막 영화가 언제였는지. 영화를 보며 깔깔거리고 팝콘도 나눠 먹고 마치 10대 소녀들처럼 행동하는 우리들을 보며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철없이 굴어도 되나? 당연하죠. 나이가 들었다고 재미없게 살 이유는 없잖아요. 정자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만큼은 언제나 젊을 수 있는 거였어요. 팔막 손주들과의 시간.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면서 가족 관계도 좋아졌어요. 특히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요즘 뭐 해요? 5살 서연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바빠요. 와, 할머니도 바쁘구나. 서연이가 신기하다는 듯 말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서연아, 할머니랑 같이 그림 그리기가? 네. 좋아요. 손주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서연이는 할아버지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이거 할아버지예요.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셔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서연아.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할아버지가 할머니 많이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이가 언제 그런 말을 들었는지. 하지만 정말 남편이 하고 싶어 했을 말 같았어요. 중학생인 큰 손자 준호도 자주 놀러 오게 되었어요. 할머니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럴까? 할머니는 잘 모르겠더라. 준호가 차근차근 가르쳐줘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혔어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메시지도 주고받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할머니 셀카 찍어보세요. 셀카가 뭐야? 자기 사진 찍는 거예요. 손주의 도움으로 처음 찍어본 셀카. 어색하긴 했지만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니 다들 신기해했어요. 미영 씨 스마트폰 정말 잘 다루시네요. 손주가 가르쳐줬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똑똑해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즐거웠지만 무엇보다 손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서 좋았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준호가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답장을 하고. 이런 소소한 소통이 정말 즐거웠어요. 구막 새로운 도전. 3년째가 되면서 더 큰 도전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미영 씨, 우리 여행 한번 가볼까요? 순이 언니가 제안했어요. 여행요? 네.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함께 가려고 계획했지만 못 간 여행.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가보고 싶었어요. 첫 여행은 경주로 갔어요. 불국사도 가보고 첨성대도 보고. 와,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있는 줄 몰랐어요. 오랜만에 보는 새로운 풍경들이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관광버스 안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미영 씨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정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워요.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을 수는 없었지만 좋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새로운 추억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사진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두 번째 여행은 제주도였어요. 남편과 가려고 했던 곳. 여보, 나 혼자 왔어. 아니, 좋은 친구들과 함께 왔어. 바다를 보며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요리 교실은 어떠세요? 요리요? 40년 동안 해왔는데 또 배울 게 있을까요? 요즘은 새로운 요리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퓨전 요리도 있고. 젊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새로운 요리법들. 정말 신기했어요. 오늘은 파스타를 만들어 볼까요? 파스타라니. 이탈리아 음식을 제가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의외로 쉽더라고요. 집에 가서 손주들에게 만들어줬더니 할머니 이거 어디서 사온 거예요? 할머니가 만든 거야. 정말요? 대박. 손주들의 놀라는 표정을 보는 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도전. 공예 교실에서 만든 작품들을 판매하는 작은 바자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미영 씨 작품 정말 예뻐요.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정말요? 고마워요. 제가 만든 작은 인형이 팔렸을 때의 그 기분. 정말 뿌듯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신막 깨달음의 순간. 4년째가 되었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의 기일에 혼자 성묘를 갔을 때였어요. 예전에는 눈물만 나고 슬프기만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여보, 나 많이 달라졌지?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당신 없이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자 남겨지니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야. 당신에 대한 그리움도 여전해. 하지만 그 슬픔과 그리움을 안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정말 그랬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씩 문득문득 그리워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제 삶을 지배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당신이 마지막에 잘 살라고 했잖아.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당신 없이 어떻게 잘 살라는 건가 싶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잘 산다는 것의 의미. 이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잘 산다는 건 슬프지 않게 사는 게 아니라 슬픔도 기쁨도 모두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구나. 당신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새로운 추억들도 만들어가는 거구나. 성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이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저예요. 오늘 성묘 다녀왔는데 뭔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언니, 우리 저녁에 만날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과 만나서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남편 없이 사는 게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즐거워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그랬어요.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행복해하는 게 남편에 대한 가장 좋은 선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도 공감해 주었어요. 모두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11막 새로운 의미 찾기. 5년째가 되면서 제 삶에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저와 같은 상황의 노인분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네. 김정희라고 해요. 남편을 작년에 잃고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정희 씨를 보니 5년 전에 제 모습이 보였어요. 불안하고 슬프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이겨낸다기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해야 할까요? 정희 씨와 차를 마시며 제 경험을 나눴어요. 제가 겪었던 과정들,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진 과정들.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분명히 나아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희 씨를 우리 모임에 초대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몇 달 후 정희 씨가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덕분에 다시 살 용기가 생겼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을 때의 기분.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그런 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혜영 씨, 경자 씨, 명자 씨.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었어요. 우리 정식으로 모임을 만들까요? 무슨 모임이요? 같은 처지의 분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임이요. 그렇게 다시 시작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월 2회 정기 모임, 수시로 하는 소모임, 그리고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긴급 지원. 모임이 점점 커지면서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어요. 혼자가 된 시니어들이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니. 12막 가족의 변화. 제가 변하면서 가족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성민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어떻게? 예전에는 죄송하지만 어머니를 볼 때마다 걱정됐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랬구나.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어머니한테서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의 말에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아이들도 많이 걱정했겠구나 싶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어머니 요리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요리? 요즘 배우시는 새로운 요리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할머니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해서. 며느리와 함께 요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 정말 소중했어요. 예전에는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 연세에 새로운 걸 계속 배우시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지. 손주들과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멋져요. 서연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왜? 할머니는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친구들도 많고 여행도 다니고.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준호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가끔 진로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기도 해요. 할머니 저 뭐가 되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야, 할머니도 70이 넘어서 새로운 걸 찾고 있어. 나이는 상관없어. 천천히 찾아가면 돼. 할머니 말씀 들으니 마음이 편해져요. 손주와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13막 새로운 사랑의 형태. 5년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재혼을 권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미영 씨 좋은 분 소개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좋잖아요. 하지만 저는 다른 형태의 사랑을 찾았어요. 남편에 대한 영원한 사랑, 자식들에 대한 모성애, 손주들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 재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정말 그랬어요. 연인은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할머니는 외롭지 않으세요? 서연이가 물어봤을 때 외롭긴 해. 할아버지 보고 싶을 때도 있고. 하지만 혼자라고 외로운 건 아니야. 서연이도 있고 준호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아, 그럼 괜찮겠다. 아이의 순수한 반응이 웃음을 자아냈어요. 사실 가끔은 새로운 동반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게 꼭 결혼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없어요. 모임에서 만난 철수 어르신. 부인을 2년 전에 잃으신 분이에요. 가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기도 해요. 미영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어때요? 좋아요.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이것도 하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철수 씨, 우리 이런 관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들어서까지 복잡한 관계는 피곤하잖아요. 그래요. 나이 들면서 사랑의 형태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여유로운. 에필로그 지금 이 순간. 지금의 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화요일, 오전에는 요가 수업, 오후에는 수채화 교실, 저녁에는 다시 시작 모임이 있어요. 할머니 오늘 뭐 하세요? 바빠, 서연아. 할머니도 스케줄이 있어. 손녀가 웃으며 달려와 안기는 아침. 정말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에요. 남편 사진에 인사를 드려요. 매일 아침 하는 일과예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낼게. 당신도 하늘에서 좋은 하루 보내.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대신 고마운 마음이에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함. 요가 수업에 가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영 씨 어제 손주 생일 파티 어땠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 나누는 재미.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제게는 큰 행복이에요. 수채화 교실에서는 새로운 기법을 배워요. 오늘은 풍경화를 그려볼까요? 선생님, 저는 아직 꽃 그리기도 어려운데.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과정 자체가 즐거우니까요. 저녁 모임에서는 새로 오신 분을 만나요. 안녕하세요. 박은숙이라고 해요. 남편을 한 달 전에.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에요. 저도 5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은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요. 5년 전 제 모습 그대로예요. 정말 괜찮아질까요? 물론이에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분명히 괜찮아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받은 위로를 다른 분께 전해드리는 것. 이것만큼 보람된 일이 또 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해요.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예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새로운 분을 도울 수 있어서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아 적어요. 처음에는 찾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을 정도예요. 침대에 누워서 내일 계획을 생각해요. 철수 어르신과 미술관에 가기로 했고, 손주 준호의 학부모 상담에 성민이 대신 가달라고 했고, 새로 오신 은숙 씨께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하고, 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렵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달라집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운 마음도 여전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남편을 잃고 나서야 진짜 나를 찾았어요. 4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김미영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거라는 걸요. 남편은 이제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요. 제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때, 친구들과 웃을 때 남편도 함께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첫 번째 발걸음이 가장 어려워요. 하지만 한 발만 내디디면 두 번째 발걸음은 조금 더 쉬워져요. 그리고 계속 걷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길이 보일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서로 의지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70살에도 80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친구, 새로운 꿈. 모든 게 가능해요. 지금의 저를 보세요. 75살에 그림을 배우고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남편이 마지막에 해준 말. 잘 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알겠어요. 잘 산다는 건 슬프지 않게 사는 게 아니에요. 슬픔도 기쁨도 모두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면서도 현재를 충실히 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고 여전히 사랑할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오늘도 남편 사진에 말해요. 여보 고마워. 4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 정말 잘 살고 있어. 당신이 바라던 대로 정말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셔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하루가요. 남편과 함께했던 40년도 소중하지만 남편 없이 살아가는 이 시간들도 똑같이 소중해요. 다르지만 의미 있는 새롭지만 아름다운 삶이에요. 75살의 김미영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남은 모든 날들을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혼자가 된 분들에게는 희망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소중함을 더욱 깨닫는 계기를. 이 이야기가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정말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감사한 하루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